네, 요즘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기도 한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신경외과 선배 최송화를 짝사랑하는 다정한 연하남 역을 맡아서 그때 여성 팬들의 약간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더니 고백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올해 인기리에 종영된 S본부의 굿 파트너에서 국중 파트너 변호사 차은경을 또 짝사랑하는 정호진 변호사 역을 맡으면서 서브병 유발자라는 별명을 얻은 후 김준한 씨입니다. 근데 뭐 선한 역할이랑 뭐 악한 역할 가리지 않고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렇죠. 천생 배우인 줄 알았는데 다른 분야로 데뷔를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김준한 씨가 정말 아주 의외의 이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굉장한 명곡의 주인공입니다. 그 곡 직접 들어보시죠. 이지 아니야, 이지? 이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 이 리메이크도 많이 되고 남자들의 노래방 애창곡이에요. 아직. 이분은 아니지 않아요? 어디야, 바로 어디? 이분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얼굴이 가려져 있네요. 스네어에 지금 가려진 분이죠? 어머나. 네, 와. 맞습니다. 배우 김준한 씨는요, 2005년 한 드라마 OST 곡으로 발매된 이 응급실로 유명한 밴드 이지의 드러머 출신입니다. 이미지가 고정되는 게 싫어서요. 포털 사이트 이 프로필에도 이지로 활동했었던 이 경력을 넣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김준한 씨가 점점 배우로서 얼굴이 알려지면서 반전 과거 이력이 떡하니 나온 거죠. 야, 근데 김준한 씨는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어떻게 자기를 이제 배우로 커리어 전향을 한 거예요?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바가 있는데 일단 음악은 내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팀에서 탈퇴 후에 연기자의 꿈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밴드 드러머에서 연기자로 전향하는 과정 쉽지만은 않았는데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김준한 씨의 지갑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지켜준 무언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언가가 뭔가요? 그게 방금 들으셨던 저 노래, 응급실이에요. 아하, 저작권료? 그렇죠. 편곡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어려웠던 시절은 물론 지금까지도 매월 꾸준히 저작권료를 정산받고 있는 거죠. 이게 또 리메이크도 여러 번 됐거든. 진짜 연금이다. 아, 생각해보니까 뭐 지금도 뭐 계속 이렇게 불린다면 짭짤하겠는데요? 진짜 부럽다. 네, 말 궁금하네요. 그대로 짭짤하고 막 어마어마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뭐 전기세, 가스비 정도를 야. 감당할 금액을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돈이 더 좋잖아요. 꾸준히 들어오는 거. 쏠쏠하죠. 그런데 최근 이 응급실이 올해 1월에 인기 보이그룹 라이즈가 응급실을 샘플링한 러브 119를 발매를 했거든요. 라이즈. 얼마나 이게 많이 스트리밍이 됐겠습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멋지게 잘 리메이크해줘서 기분도 너무 좋았다.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거 드러머로 활동했던 당시에 김준한 씨가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가수분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김준한 씨가 참여했던 히트작이죠. S본부 굿 파트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장나라 씨랑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 어떤 인연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나도 여자랍니다라는 나도 여자랍니다. 곡을 활동할 할 때 때 뒤에서 나도 여자랍니다 아, 세션이었구나. 진짜? 있을 때면 부드럽고 약해지는 마음 야, 근데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드라마의 파트너로 만났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인연이네요. 실제로 장나라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김준한 씨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여서 깜짝 놀랐다. 살면서 많은 분을 만나는구나 싶다라고 했는데 결국 장나라 씨도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들 후배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밴드로 데뷔했던 만큼 가수 활동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죠. 김준한 씨가 이 음악은 맞지 않은 옷 같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생각이 좀 바뀌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가수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거든요. 예전에는 배우가 되고 싶어서 음악을 일부러 배제하려는 고집이 있었는데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근데 우리 다음 작품에서 좀 노래 부르는 씬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가수 김준한 씨의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배우가 아닌 다른 분야로 데뷔한 스타. 이번에 또 소개해드릴 분은 누구인가요? 네, OTT 시리즈 트렁크에서 공유 씨와 미스터리 멜로의 도전에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는 믿고 보는 배우 서현진 씨입니다. 와, 서현진 씨가 데뷔했을 때는 저는 기억해요.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룹이고 네네. 걸그룹 밀크 맞죠?
네, 맞습니다. 서현진 씨가 2001년 제2의 SES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인기를 얻은 걸그룹 밀크의 무려 리드 보컬이었죠. 안녕하세요. 밀크의 막내 현진이입니다. 와, 애기다. 진짜 예쁘다. 근데 저도 보니까 예뻐. 기억나요. 걸그룹 밀크. 또 특히나 서현진 씨가 당시에도 너무 예뻐서 약간 유진 씨랑 데뷔될 느낌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좀 센터 위치예요, 그죠? 센터죠. 네, 센터를 비주얼 담당했었네요. 센터. 네, 맞아요. 청순 가련이라는 게 이런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형 청순 비주얼을 자랑했었거든요. 서현진 씨가 과거 걸그룹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이전에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로 더 많이 알려졌잖아요. 자, 근데 어쩌다가 아이돌로 데뷔를 하시게 된 걸까요? 17살 어린 나이에 정말 우연히 이것으로 소속사에 눈에 띄어 데뷔하게 됐는데 과연 이것이 뭔지는 서현진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길거리 캐스팅이 한참 많던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그때 당시에 또 2대 거리를 친구들이랑 3명이서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SM에 계신 길거리 캐스팅 하시는 분한테 사실 정말 길거리 캐스팅을 한두 번 당하셨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노래도 굉장히 좀 히트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좀 활동을 종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밀크는 Come to Me, 크리스탈 이런 히트곡을 내면서 약 1년 동안이랑 짧게 활동을 했는데 2003년 1집 활동을 끝내고 2집을 준비하던 중에 한 멤버의 갑작스런 무단 이탈로 인해서 돌연 해체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밀크가 이 집을 준비하다가 해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굉장한 곡을 놓쳤다고 들었어요. 뭐지? 자, 밀크의 2집 타이틀곡이 바로 소녀시대의 데뷔곡 다시 만난 어머. 색이었어요. 어머. 사랑해 너이 느낌 이대로 사실 당시 서현진 씨는 소녀시대의 리더로 가요계 재데뷔를 할 기회도 있었다고 하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5살 위니까요, 그죠? 그럼 어찌 이게 성사가 됐다면 소녀시대의 리더는 태연이 아니라 서현진 씨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였죠.